도널드 트럼프냐 조 바이든이냐, 운명의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이 우위를 보여왔지만 최근 트럼프가 주요 경합주에서 맹추격하면서 그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손정인 정혜령 기자와 함께 미 대선의 승부를 가를 운명적 키워드, 먼저 우편 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미 대선 D-1, 일단 수치상으론 바이든이 앞서왔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표를 한번 보실까요? CNN이 취합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든은 경합주에서 왜 격차를 더 벌리지 못했을까요? 네, 이 절제된 행보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매일 현장 뉴스에 올인해온 것에 비해 바이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TV 토론 준비나 온라인 선거운동에 주력하면서 직접적인 대중 접촉을 최소화해왔죠. 이 코로나 피해가 큰 노년층과 트럼프의 성차별적 발언으로 등을 돌렸던 여성, 이 백인 중산층 등의 지지를 얻긴 했지만 이 소극적인 선거 유세 때문인지 격차를 더 벌리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승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죠. 과거 미 대선을 봤을 때 지금 같은 지지율 차이라면 바이든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우편 투표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개표가 지연될 수도 있고 각 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모를 대선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운명을 가르게 될 우편 투표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우선 미 대선은 두 가지 형태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현장 투표로 나눠지죠. 이 중 사전 투표에 부재자 투표, 조기 현장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가 해당됩니다. 올해는 이 사전 투표율이 유례 없이 높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비교해 봐도 월등히 높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봉투, 이 안에 사전 투표에 해당하는 해외 거주로 인한 부재자 투표를 위해 받은 투표 용지와 또 반송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게 반송 봉투입니다. 네, 이 반송 봉투를 보니 유권자의 등록 거주지는 로스앤젤레스, LA네요. 네, 그리고 유권자가 투표에 앞서 기재하는 투표 선서가 있고요. 그리고 네, 바로 이 두툼한 종이가 이제 투표 용지가 되겠습니다. 네, 엄청 여러 장인데요. 네, 대통령 외에 LA 카운티, 또 카운티 안에 있는 시, 또 LA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까지 이들 내 공직자 선출이나 뭐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까지 하는 이런 투표가 모두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맨 뒷장에 대통령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윗줄에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맨 밑줄에 바이든 후보가 위치해 있네요. 그걸 다 투표해야 하는 건가요? 네, 여기 설명을 보니까 모든 투표에 다 참여하진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안 해도 대선 무효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았을까요? 사실 미국에선 투표를 하고 싶어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voter suppression, 투표자 억압이라는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사전투표에 그 어느 대선 때보다 많이 참여했는데요. 네. 사실 미국에선 투표 방법이나 투표소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힘든데 네. 또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표 열기가 높았다고 봅니다. 네, 이 최근 보도된 BBC 기사를 보면 이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찾은 사람들이 보통 10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투표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긴 줄이 이번 대선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한 것도 맞지만 사실 사전 투표소와 인력, 컴퓨터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투표법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주에서는 집에 만약에 프린터가 없거나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땅은 넓은데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힘든 곳에서는 또 투표를 하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주별로 다 다르고 제한적인 투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록적으로 높았던 사전 투표율, 이 전반적으로 투표 참여자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선거당의 현장 투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사전 투표의 높은 열기가 대선 승리로 이어질 거라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 공화당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보다 대면 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선거 당일 결집해 투표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유리할 거라는 입장이죠. 네, 그럼 사전투표 방식 중 하나인 우편투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등록된 유권자에게 주 선거당국이 투표용지를 보내는데요. 유권자가 투표 후에 개인 우편함 또는 지정 우편함에 선거날인 11월 3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요. 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우편투표 시행에 반대를 해왔고 민주당은 지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주에서 우편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늘어난 우편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무효표가 나올지도 이제 관심사죠? 네, 그렇죠. 우편 투표는 현장 투표에 비해 여러 면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서 AP통신은 이번 대선에서 핵심 경합주에서 무효 처리되는 우편 투표 수가 지난 2016년 대선 때보다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우선 너무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는 무효입니다. 유권자가 우편투표 서류에 제대로 서명하지 않았거나 이 서명을 했더라도 유권자 등록 시 서명과 모양이 다를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효표 인정 기준도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최소 16개 주에서는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를 secrecy envelope, 이 비밀 엄수 봉투에 먼저 넣고 이를 반송용 봉투에 다시 넣어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 엄수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naked ballot, 이 알몸 투표 용지라고 해서 이 경우도 무효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문제는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는 경합주의 경우 무효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잖아요. 이런 무효표를 놓고 이미 법적 분쟁이 진행된 곳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최대 경합주 중 한 것이죠.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비밀 엄수 봉투 없이 제출된 투표용지는 알몸 투표용지라면서 폐기를 판결했는데요. 지역 선거 당국은 펜실베니아에서 10만 표 이상의 무효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10만 표, 만만히 볼 숫자가 아니죠. 2016년 대선 때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을 당시 그 득표수 차이보다 2배가 넘는 숫자니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이제 선거 타임라인은 무너질 수 있겠죠. 트럼프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백악관에 눌러앉을 경우인데요. 2016년 미 대선 때 당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방해를 감행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러시아는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계속 강하게 부인해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들어 기소는 되지 않았었죠. 지금으로서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승자를 일찍 가늠해 볼 수 있는 팁이 있다고요.